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2020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뭔가 합성물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죄명이 되는 것인지, 그럼 다 허위 영상물 제작 이런 걸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던 2023년 4월에 나온 굉장히 공부가 될 만한 판결문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었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에 뭔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 혹은 영상물에 그 얼굴을 입혀가지고 허위 영상물 혹은 이제 허위 합성, 음란 합성 사진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합성을 하느라고 사용했던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있는데 그 여성 연예인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어?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뉩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미성년자인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피고인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는데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 연예인 피해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 제작 혹은 이러한 사진을 이용해서 피해 아동들이, 여기서 이제 피해 아동들이라 하면 이제 미성년자인 연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 아동들이 불쌍히 남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여기 성착취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합성했다면서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는데도 성착취물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착취물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텔레그램 채널에 막 게시하고 막 전송해주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성착취물 배포죄가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인상이 막 오죠. 행위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 연예인의 연령만 다릅니다. 포토샵을 통해서 국내 여자 가수 연예인의 얼굴에 불쌍의 여성이 불쌍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해서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영상물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영상물 편집이 되고, 그거를 또 아까 했던 것처럼 텔레그램 방에 막 뿌렸어. 자, 그런 경우에 허위 영상물 반포죄가 성립을 합니다. 뿌린 것도 거의 1000개가 되네요. 일단 선고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어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이래요. 22년 6월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다, 징역.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뭐지? 보통은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이런 게 가장 유리한 양형 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얘는 여성 연예인을 피해자로 해서 이런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자 연예인들이 합의를 해줬을 리가 없잖아. 그럼 합의가 아닌데 왜 집행유예가 났을까? 일단 궁금하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성착취물은 뭐다? 피해 그 연예인이 미성년자. 그리고 허위 영상물은 뭐다? 성인인 연예인. 거죠. 이를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복제와 전파가 손쉬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이 오랜 시간 온라인 공간에 남아 추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실 온라인 범죄는 이게 제일 문제죠. 삭제해도 계속 남아있으니까 누군가의 컴퓨터에 또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의 개수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돈 받고 팔기도 했나 봐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어떤 행위를 할 때요, 영리의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푼돈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벌었나 볼까? 얼마를 벌었냐면요, 100만 원 정도 벌었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건 거의 밥벌이 수단으로 했다라는 거니까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요. 여튼 돈이 오고 가면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도.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의 합성 수준이 높지 않아서 합성된 사진임이 어렵지 않게 눈치챌 정도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파급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겠죠. 만약에 정말 리얼해. 막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배우가 이런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 같고 이런 음란한 사진을 찍은 것 같아 라고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매우 크고 제 생각에는 집행유예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조잡하고 이거 어떤 자식이 합성한 거구나 라고 한다면 사실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가 그래도 크지만 어쨌든 남들이 이 여성이 피해를 당했구나 라는 걸 알 정도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뭐 자기 PC 이미 제출하고 외장하드니 USB니 이런 거 다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부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휴대폰도 다 제출하고 텔레그램도 막 다 열어주고 이랬다는 거겠죠. 피고인은 이제 갓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이래요. 향후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굉장히 어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막 대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요 정도 되는 친구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생각해볼 내용은 합성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다. 그리고 그거를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범죄가 일단 제주죄가 하나가 성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배포를 했다라고 했다면 배포까지 또 추가로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합성을 한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배포까지 나아갔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걸로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른 범죄를 목적이 뭐가 있을까?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한다거나 그 연예인 기획사에다가 보내면서 내가 이거 유포 하기 전에 내가 너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이거 한 장에 1억씩 살래? 이런 식으로 공갈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고, 합성이 이제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아가지고 누가 봐도 발로 합성했네 이런 정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보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범죄를 많이 다뤄보지는 않아서 저도 판례를 쭉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이러한 적용 법조의 차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